네, 안녕하세요. 저는 IDSL 소속 석사과정 박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Layer as Puzzle Piece, Compressing Large Language Models Through Layer Concatenation입니다. 이 논문은 유립스 2025에 퍼블리시 되었고, 오늘자 사이테이션 수는 1회입니다. 바로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인트로덕션으로 모티베이션 앤 컨트리뷰션 말씀드리고, 프로페스 메소드의 메소돌로지, 그리고 익스페리멘탈 리절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LLM 크기가 최근에 과대해짐에 따라서 H 디바이스의 효율적인 추론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LLM 레이어 프로닝이 진행되고 있는데, LLM 레이어 프로닝은 특정 레이어 전체를 제거를 해서 연산 복잡성을 줄여서 하드웨어 효율성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댄스 모델, 일반적인 LLM에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특정 레이어들을 제거함으로써 레이어의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레이어 프로닝 연구의 한계가 좀 존재를 하고 크게 레이어 프로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 레이어 프로닝으로 이 방식은 단순히 레이어를 제거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서 상당한 정보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웨이티드 썸 베이스드 레이어 프로닝 방식인데 레이어 가중치 사이의 분포적 유사함을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는 FFN의 분포적 유사함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정보 손실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손실 발생하는 거를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 지식 중류 방법을 적용을 하는데 이 프로닝과 지식 중류 방법이 독립적으로 다뤄져서 성능 복원에는 제한이 있고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 성능 복원 방법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티베이션에 따라서 이 논문에선 컨트리뷰션으로 컨케이트네이스드 베이스드 머징 커미 기법을 과 이 계층적 지식 중류 프로토콜을 통한 점진적인 레이어 프로닝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채널 단위 민감도 매트릭을 제안을 해서 각 채널의 중요도를 측정을 하고요. 점진적인 머징 기법을 제안을 해서 이 인접한 레이어 중요한 채널을 합쳐서 컴팩트한 융합 레이어로 재구성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모델 복잡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 프로닝 동안에 구한 레이어 일치도를 활용을 해서 계층적 지식 중립 프로토콜을 제안을 했고 효율적인 지식 전이를 통해서 모델의 정보 손실을 잘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코미는 다양한 벤치마크에 쏟아 달성했고 라마투 7비언 모델의 30% 제거한 경우에서도 원본 성능이 83%를 유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페스 메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논문에서 주요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LLM의 레이어들이 정말 리던던트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레이어 프로닝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방법인 DLP 방법은 사전 정의된 중요도 지표에 따라 선택된 레이어 전체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DLP는 이 중요도 매트릭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고, 이 중요도에 따라서 리던던트한 레이어를 식별, 즉 모델 성능이 적게 기여하는 레이어를 식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도가 낮은 것이 과연 실제로 리던던트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게 정말 리던던트하지 않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피겨 2 그래프를 보시면 이 DLP 기법별로 레이어 중요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아래가 레이어 인덱스이고, 세로가 중요도입니다. 그래서 매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 깊이가 깊어질수록 레이어 중요도가 파란색인데, 레이어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테일러 플러스는 오히려 반대로 모델 깊이가 깊어질수록 레이어 중요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기법별로 레이어 중요도가 상이한 분포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레던던트는 중요도 매트릭에 매우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어마다 이 부여되는 캐패시티가 있는데, 즉, 레어마다
특정 성능에 반응을 하는 정도를 캐패시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레이어마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레이어를 전체를 제거를 하는 것은 그 특정 능력을 제거를 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성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된 레이어에 부여된 캐패시티를 유지를 하는 것이 사실 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은 이 웨이트 리그레시, 그, 가중치 선형 결합이 과연 이 매핑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느냐입니다. 레이어 프로닝의 두 번째 방법인 웨이티드 썸 베이스드 레이어 프로닝은 여러 인접한 레이어의 가중치를 선형적으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융합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DLP 방식이 그냥 단순히 제거하는 과 비교했을 때는 뭔가 선형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 트랜스포머의 레지듀어 커넥션이 있는데 이 커넥션이 멀티헤드 어텐션과 노멀라이즈 모듈에서는 채널 얼라이먼트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WSLP에서는 이 채널별 얼라이먼트가 FFN에도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FFN에서는 이 채널 얼라이먼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FFN에서 인접한 레이어 선형 결합은 과정치를 과도하게 스무딩하고 레이어 특성을 보존을 방해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피겨 3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 WS 기법이 FFN 채널 얼라이먼트를 유지하지 못함을 좀 표현하는 그래프인데 인접한 레이어 L19와 L20번째 레이어의 다양한 결합 비율에 따라 성능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이 L19, 맨 오른쪽이 L20이고 이 비율이 이 둘을 결합한 비율이고 그거에 따른 PPL, 10호에 대한 PPL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L19와 L10이 섞일수록, 즉 비율이 50대 50으로 갈수록 이 PPL이 증가를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WSLP는 채널 채널 얼라이먼트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레이어에 부여된 캐패시티를 유지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 전체적으로 정리한 부분이고, 일단 제거된 레이어에서 이 중요한 성분을 보존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출력에 대한 가중치 채널의 영향을 나타내는 채널 민감도를 제한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레이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널을 알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블록 인플루언스 BI 스코어를 레이어 간으로 확장을 좀 시켜서 스킵 BI, SBI 스코어를 제한을 했고 인접한 레이어 그룹의 피처가 변형되는 정도를 정량화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별로 이 채널 민감도, 채널 임포턴스와 이 BI를 측정을 하고 이 SBI 스코어를 바탕으로 어떤 레이어 그룹의 피처가 적게 변형되는지 확인을 해서 이 concatenate based merging 커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스텝 2고 이 두 가지 과정을 반복 진행하면서 여러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융합해서 모델을 계속 압축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새롭게 융합되는 레이어가 원본 모델의 레이어와 일치하도록 이것도 점진적으로 지식 증류를 계속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융합되면서 망가진 캐패시티가 계속해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커미의 전반적인 메소돌로지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채널 센시티비티 매트릭입니다. 레어의 리니어 트랜스폼을 이렇게 출력은 가중치 곱하기 입력이 출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가중치 W의 열 벡터 채널의 변화가 수식에 의해서 이 값이 곱해지고 더해지는 이 수식에 의해서 여기 변화가 생기면 이 출력에도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퀘이션 첫 번째 수식과 같이 i번째 가중치의 i번째 열 벡터의 영향력을 델타 OI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calibration set D에서 델타 OI의 에러 놈의 기대값을 이 채널 민감도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I가 높은 것은 i번째 가중치 채널의 중요함을 의미하게 되고 그림과 같이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델타 OI의 기대값이 36으로 가장 높아서 이 값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제거가 되면 이 블럭의 기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레시브 컨케이트네이션 베이스드 레이어 머지 코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블록 인플루언스 그 BI 스코어인데 블록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블록 입출력의 피처, 히든 피처 사이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번째 레어의 히든 피처 HL이라고 할 때 이 HL-1 블록의 입력 그리고 HL 그 블록의 출력 사이의 코사인 거리 기대값으로 BIL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킵 BI 스코어인데, 코미는 여러 레어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HL-1과 HL 플러스 M 사이의 코사인 거리 기대값으로 SBI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 SBI가 작은 것은 레어 그룹의 히든 피처 변화가 작음을 의미하게 되고, 이 해당 그룹을 조작하는 것이 모델 성능의 영향이 적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코어를 바탕으로 코미를 적용을 하게 되고, 이 레어 그룹에서 중요도가 높은 T개의 가중 채널을 비워붙여서 새로운 레어로 종합하는 게 코미입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 K번째 레어에 해당하는 TK만큼을 WK에서 가져와서 얘네를 다 컨캣시켜서 멀지되는 새로운 가중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이 각 레어에 해당되는 이 TK는 K번째 레어의 이 BIK의 P제곱의 를 구해서 그것의 전체 비율, 그 값의 전체에 대한 비율 RK를 구해서 이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P는 휴리스틱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수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레시티오가 0.67 대 0.33이 되면 여기 이제 2대 1이 되고 전체 채널이 6개 있으니까 WL에 4개, WL 플러스 1에 2개가 할당됩니다. 그래서 WL에서 채널 임포턴스가 가장 높은 4개, WL 플러스 1에서 채널 임포턴스가 가장 높은 2개를 가져와서 융합하는 게 코미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구하고 코미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해서 모델을 조금씩 압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트레이닝 BI 하이어라키컬 디스틸레이션 스트래터지입니다. 이 융합된 레어는 원본 레어 표현 캐패시티를 최대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본 모델을 티처로 압축된 모델을 스튜던트로 사용을 해서 이 놀레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이 스튜던트 모델의 B번째 레어의 분포 그리고 티처 모델의 A번째 레어의 분포를 따르도록 스튜던트 모델의 B번째 레어의 분포가 티처 모델의 A번째 레어의 분포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H는 아까 히든 피처였고, 스튜던트 모델의 B번째 레어의 히든 피처를 시그모이드를 거친 게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과정은 이 프로닝 하면서 이 대응되는 A, B 레어에 점진적으로 적용하게 되고, 이를 멀티 프로세스,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스 포스트 트레이닝 커미 MP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레이어마다 점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레이어 전체에 대한 이 조인트 최적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전체 레이어를 한 번에 최적화하는 이 싱글 프로세스 포스트 트레이닝 코미 SP를 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제 모든 AB 레이어 쌍을 평균을 최적화하는 방식이고 수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평균 내는 것이 추가돼서 SP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코미 SP는 더 많은 최적화 파라미터가 필요하지만 이 조인트 최적화가 가능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experimental result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셋업으로 모델은 다음과 같은 모델 사용했고 에드에서 구해봤고 데이터셋은 C4 그리고 위키텍스2에서 PPL 구하고 다음과 같은 벤치마크에서 제로샷, MML에서 5샷 어큐러시를 해서 또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DLP 베이스드, WSLP 베이스드로 나눠서 이제 비교를 하고 또 한 가지 그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되는 이 포스트 트레이닝과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DLP와 WSLP 방법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겨 8은 이 여러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스파시티, 10%에서 20%, 30%에 따라서, 그리고 이 기법들에 따라서 어쿠레시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기법은 이 코미가 빨간색, 그리고 DLP가 파란색 계열,
그리고 WSLP가 주황색 계열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델과 다양한 그 스파시티, 10%에서 30%에 해당한 다양한 스파시티에서 코미가 ATLP, WSLP 기법들보다 대체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모델에서 스파시티의 선형적으로 성능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0%, 30% 갈수록 성능이 조금 선형적으로 감소를 해서 이 스파시티가 증가함에도 파라미터 중요도를 잘 판단하고 있다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코미 SP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테이블 1은 라마2 7빌리언과 QN 3.4빌리언에 대한 포스트 트레이닝 성능 복원 정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만약 프로닝만 적용한 경우, 즉, KD를 적용을 하지 않는 단지 크로닝만 적용한 경우에는 코미는 일단 LLM 스트림라인과 퓨즈 GPT MI 플러스 F보다 1%에서 0.2, 2.3% 가까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성능 복원하는 경우에 여기는 포스트 트레이닝이 들어간 이 부분인데 LLM 스트림라인보다 수치상으로는 2.4% 아, 코미 MP부터 비교를 하면 코미 MP는 LLM 스트리밍과 비슷한 성능 향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요 그 포스트 트레이닝을 적용하지 않은 프로닝만 한 상태에 비해서 그 성능이 증가한 양인데 대체로 LLM 스트림라인과 코미 MP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코미 SP는 LLM 스트림라인과 비교해서 2.4%에서 5.2% 가까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미 SP가 상당히 효과적인 성능 보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로 Effectiveness of Concatenation Based Merge인데 피겨 9, 앞서 피겨 3랑 비교를 할 수 있는데, 피겨 9에서 L19번, L20번 레이어를 다양한 비율로 코미를 적용해서 PPU의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앞서 피겨 3에서는 요 레이어가 섞일수록 50% 비율에 가까워질수록 PPU의 성능이 증가를 해서 성능이 안 좋아졌는데, 여기서는 PPL이 떨어지면서 PPU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코미는 이 인접한 두 레이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임팩트 오브 P 휴리스틱 머지 레티오입니다. 그래서 피겨 10은 아까 이퀘이션 4에서 레이어별로 채널 병합 비율을 결정하는 P에 대한 P를 휴리스틱하게 구한다고 했는데 이 P에 따른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P가 2 이하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어큐러시라 높을수록 좋은 거, PPL이라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P가 2 이하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가 만약 무한일 때는 병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고 이때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BI 스코어의 P 제곱되는 이 P가 어 어쨌든 1과 2일 때 가장 좋은 성능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BI 스코어가 중요한 채널 액수를 잘 표현함을 알 수 있다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ffect of Merge Step Granularity인데 피규어 그 한 번에 병합한 레이어 개수에 따른 성능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병합한 레어 개수가 두 개를 넘어선 때부터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레어 병합을 두 개씩 굉장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LLM 레어 프로닝은 LLM을 레어 단위로 제거하는 경량한 기법이고 하드웨어 효율적이지만 이 정보 손실이 크다는 첫 번째 모티베이션과 포스트 트레이닝 성능 보건 방법이 미하다는 두 번째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단위 민감도 매트릭과 여러 레이어 중요도를 나타내는 SBS 코어를 제안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채널과 레이어를 선택하는 컨트리뷰션 첫 번째를 제안을 했고,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 이 컨케이네이션 베이스드 머징 기법을 점진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컴팩트한 융합 레이어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모델의 복잡도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프로닝 하는 동안에 나온 이 레이어 일치도를 활용을 해서 계층적 지식류 프로토콜을 제안을 하고 이 효율적인 지식 전이를 통해서 모델의 정보 손실을 회복하는 게 세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 코미는 벤치마커에서 쏘타 달성했고 라마토 지빌리온 모델에서 30% 제거한 경우에도 원본 내에서 80%를 유지하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